조선을 강하게 만들라는 거니까 당연히 반기를 하겠죠. 근데 요거 말고도 또 실패 요인이 있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아까 회사령 폐지하면서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없었어요. 근데 물산장려 운동을 하니까 우리 민족의 그런 거를 사자.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얼마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많아진 거예요. 우리 그 사회 배워서 알잖아. 그 파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토산물 가격까지 올라버려가지고 더 살기 힘들어진 거야. 토산물 가격 상승. 그런 비판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게 정녕 우리 민족을 위한 노력이냐? 이거는 그냥 조선인 기업가들을 위한 노력 아니냐? 이게 과연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인가? 이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운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루하죠. 저도 말하면서 지루할 정도인데 듣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혼자 있으니까 별짓을 안 해요. 학교 있을 땐 이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이게 밀립대학 설립운동. 일제가 그 식민지 교육이라는 걸 했어요. 식민지 교육. 이게 뭐냐면 그 높은 수준의 교육은 안 하고 딱 부려먹기 좋은 정도 있잖아요. 뭐 보통 교육이라던가 실업 교육이라던가 이 정도의 교육만 시키고 딱 부려먹기 좋게만 하다 보니까 그 지식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도 이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세워야 된다. 이때 경성 제국대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현재 서울대학교거든요.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일제가 세운 대학에서는 친일 교육만 하니까 우리 민족의 힘으로도 대학을 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모금할 때 썼던 말이 있어요. 우리 민족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나도 이거 기억을 하는 걸. 우리 민족 1천만이 뭐 1인당 이런 요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교과서에 안 나와 있네요. 지우겠습니다. 어쨌든 모금을 했다.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모금을 했다. 모금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근데 모금이 됐으면은 이게 성공을 했겠죠. 근데 모금도 안 되고 또 뭐도 되겠어요. 일제다가 또 방해를 했겠죠. 뻔한 새끼들. 그리고 뭐 자연재해 같은 것도 겹쳤다고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 슬프죠. 요때쯤 해가지고 이런 투쟁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농민운동, 노동운동. 다양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실려 있네요. 이것도 다들 많이 알던데 농민운동 뭐야?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는 쌀이 많이 나는 데인데 여기서 이분들이 많이 수탈을 해갔나 봐요. 뭐 상미증식 얘기하든가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소작률을 낮추고 소작률을 좀 낮게 해줘라. 그리고 소작권을 좀 보장을 해줘라.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걸 했고요. 노동자들은 원산총파업. 이것도 다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요거 할 때 수업을 열심히 들었나. 이거는 성공한 파업이라고 합니다. 노동조건 개선. 착취 좀 그만해라.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말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주최한 거 2개가 있어요. 짜자잔. 바로 60만 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학생들이 주최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60만 대 운동은 그 신간에 만들어지기 전에 비타민하고 사회주의가 그 우리 같이 연합해가지고 만세 시위를 한번 해봅시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발각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숲으로 돌아갔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안 하면은 우리 민족이 아니죠. 학생들이 중심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학생들 중심으로 그 시위가 됐고 그리고 이게 60만 세 운동을 이 사람들이 왜 하려고 했냐면 순종이 죽었거든요. 그 3.1 운동 고종 죽었을 때 한 거랑 비슷하죠. 순종이 승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했는데 순종의 장례일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계기는 한국인 학생하고 일본인 학생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경찰이 일본 편만 들어가지고 한국인 학생들이 좀 빡쳤어요.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빡쳤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빡쳐가지고 그 식민지 교육 아까도 위에서 말했죠. 식민지 교육 여기서 말했습니다. 식민지 교육 철폐. 그다음에 뭐 구속학생 석방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신간회가 기여를 합니다. 신간회 기억나죠? 신간회 여기 위에서 말한 거 신간회가 기여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었죠.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기여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의의가 중요해요. 여기는 의의는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학생운동. 학생운동 3.1 운동 이후에 학생운동 민족운동. 학생이 꽂혔어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얘네 둘의 공통점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공통점을 써라. 그러면 학생이 주최한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그러면 신간회가 어떤 운동을 지원했냐? 그러면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쓰면 되고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 그러면 요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 하지만 나는 새 공간을 만들면 되죠. 그럼 이제 1920년대에 국외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걸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무장투쟁 같은 경우에는 만주나 연해주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 좋은 거, 슬픈 거,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한번 나와봅시다. 좋은 거. 좋은 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에서 맞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일본군에 완전 격파해버린 그런 성공적인 전투였습니다. 홍범도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전투가 청산리 대첩. 여기서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뭐 등등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군을 격파한 전투입니다. 두 전투 다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전투고요. 그 다음에 슬픈 거 두 가지 있습니다. 비슷하죠? 슬픈 거니까 파란색. 첫 번째 간도참변. 일본군이 이거 두 개의 전투에 져가지고 처발렸어요. 완전 처발려가지고 약간 화풀이를 하려고 그 간도에 있는 한국인들 무차별 학살합니다. 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죠. 무차별 학살이라는 거는 그 군인들만 죽였다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약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죽였다. 와, 쓰레기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유시 참변. 독립군이 러시아로 가고 있었어요. 러시아 자유시로 가고 있었는데
러시아군한테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무장해제를 당하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을 하고요. 여기는 내부 지휘권 같은 거로 일어났다는 게 더 슬픈 그런 점이죠. 그리고 또 3부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3부 뭐가 있냐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부가 이 세 개 부를 3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독립운동단체와 만주의 한인사회 독립운동단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주의 한인사회를 통치하는 자치정부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두 개를 소개를 할 거예요. 단체 두 개. 첫 번째는 위율단.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율단. 누가 만들었어요? 김원봉. 이것도 다들 알더라고.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그 위율단 독립운동가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쭉 나오는데 지금 적지는 않을 테니까 빠르게 한번 읽어줄게요. 그 나석주 선생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고 김익상 선생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 김지섭 선생이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졌고 그 최수봉 선생이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박재혁 선생이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김상옥 선생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맞서 싸우신 그런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리고 한인애국단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김구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하면서 국민대표회의를 하고 나서 임시정부가 침체기를 걸었다고 하죠. 그런 침체기인 임시정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이봉창 의사, 임봉길 의사 이 두 분이 나옵니다.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고요. 임봉길 의사는 뭐 누구나 알겠지만 그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군 상하이 점령 기념식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 장군들을 죽였습니다. 도시락 폭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인애국단의 이 활동은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정부는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외에 있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좀 더 무장 투쟁에 가까운 그런 활동들이 더 일어났습니다. 봉오동전투, 청산리 대첩 이것도 약간 목숨 걸린 그런 참변들이죠.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리고 3부는 여기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만주에 사는 한국 사회를 통치하는 자치정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혈단, 폭탄 던지는 활동들, 한인애국단 여기도 폭탄 던지는 활동들 이런 약간 급진적인 이런 활동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주셨다. 이렇게 1920년대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갔습니다. 1930년대로 가니까 이제 일제가 또 여러 가지 침략을 해요. 일제가 문화 통치에서 또 바꾸거든요. 민족 말살 통치로 바꿔요. 민족 말살 정책인가요? 정책이죠. 비슷해요, 사실. 민족성을 말살한다. 배경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일제가 침략을 해요. 침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일단 만주하고 중일전쟁하고 왜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하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뭐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일제가 막 침략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전쟁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물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조선인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인이 필요하니까. 근데 조선인은 조선인이에요. 일본인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한테 야 일본인 위에 나가서 싸워. 그러면 조선인들 아 싫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조선인이라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짱구리 굴린 거죠. 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그냥 군말 없이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 조선인의 민족성을 없애면 되는구나. 그냥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그냥 동화시키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는 거죠. 민족 말살 정책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뾱뾱뾱뾱 나옵니다. 그거를 그냥 뾱뾱뾱뾱 외워주면 됩니다. 자, 뾱뾱뾱뾱 외우면 되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쭉쭉 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황국 신민서사, 신사참배, 신사참배, 신사에다가 참배하는 거, 한국어 사용금지, 한국 역사 교육금지, 궁성요배, 창씨개명. 일단 한국 신민서사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 내용이 있거든요. 나는 일본 왕한테 충성하고 그 자랑스러운 일본인이 되고 약간 요런 말이 담겨있는 황국신민서사를 강제로 암송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어도 일본인이 시켜가지고 나는 훌륭한 일본인이며 일본 왕한테 충성을 다하며 이거를 계속 외우고 있으면은 아 나는 일본인이다 이게 대가리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을 하게 함으로써 민족성을 말살시킨다.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그다음에 신사참배는 뭐냐면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전국에다가 신사를 막 1000군데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 신사는 그 언제 뭐 아베 와이프가 가가지고 또 논란이고 그랬었는데 그 일본의 영웅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전쟁 영웅들도 있는데 일본의 영웅들이 있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일본 영웅들이 있는 약간 성스러운 그런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다가 아유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제사 비슷한 거 지내는 그런 거를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조선인한테 시킨다고. 예, 일본 영웅인데. 그 다음에 한국어 사용금지, 한국 역사 교육금지. 딴소리 하고 싶은데 말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궁성요배. 그러니까 이게 신사참배하고 궁성요배를 헷갈리면 안 되거든. 신사참배는 이렇게 조선에 1000군데 이상 있는 약간 그 이런 신사에다가 막 절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게 신사참배고요. 궁성요배는 뭐냐면 자 일본이죠. 그리고 여기에 도쿄가 있죠. 그러면 도쿄에는 일본 왕이 살 거 아닙니까? 궁성요배는 이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궁전 방향으로 절을 해라 이겁니다. 일본 왕이 살고 있는 방향이 이 짝이겠죠. 이 짝으로 하루에 한 번씩 뭐 절을 해라 이 짝으로. 신사참배는 신사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 거고 궁성요배는 일본 왕의 방향으로 절을 하는 거고 하루에 한 번씩. 이게 궁성요배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아먹겠죠. 그리고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개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할머니 성함이 김복순이에요.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성함이 김복순인데 이 복순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한국어를 못 쓰게 하니까 복순의 이름 대신 뭐 미치코 이런 일본 이름으로 강제로 개명을 하게 하는 창씨개명 이런 것들을 강요를 했습니다. 안 하는 사람한테는 뭐 부작용이래. 약간 안 좋은 페널티 같은 거를 많이 줬어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죠. 이런 게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본인 충성하고 막 이런 짓 하다 보면은 민족성이 없어지겠죠. 그런 걸 바란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일본이 전쟁한다고 했죠. 전쟁을 하는데 자기 땅 계속 쓰면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지들 눈엔 보잘것없는 조선 땅에 병참 기지를 쓰는 겁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전쟁 관련된 산업, 뭐 무기 만들고 그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전쟁 관련, 전쟁 산업, 이런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조선에서 만약에 무기 만드는 고장을 놨어. 그럼 무기를 계속 만들잖아요. 무기를 계속 조선에서 만들어내면은 조선이라는 병창기지에서 무기를 꺼내다가 바로 쓸 수가 있죠. 일본이. 일본은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참기지화 정책이라는 거 해가지고 잘 써먹었고요. 일본이. 그러면 요거의 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수탈들을 합니다. 수탈의 종류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 이것도 한번 쭉 쓸게요. 공출, 식량배급제, 징용, 징병, 위안부. 이게 말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공출은 곡식이랑 쇠붙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건데, 그 집에 있는 놋그릇 같은 거 진짜 다 가져갔대요. 진짜 쇠붙이 같은 거는 진짜 문고리 그거 쇠잖아요. 이런 것까지 떼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무기 만드는데 썼다.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가가지고 쇠붙이 같은 거를 다 뺏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공출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곡식이나 쇠붙이 같은 거 가져가는 거, 그런 거에 공출이고, 식량배급은 식량배급제겠죠. 식량배급제. 징용은 뭐냐면요, 일하는 사람들. 우리 교과서 뒤에 보면 탄광노동자 나오거든요. 그 영화 군함도 봤어요? 그 군함도에서 그런 사람들을 징용이라고 합니다. 딴소리 아니에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 징용으로 탄광에 끌려간 사람이 원래 그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긴 받거든요. 받기는 받는데 식비로 얼마가 떼어나가고, 그 다음에 뭐 작업화 값으로 얼마가 떼어나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받는 그 월급이 2원이에요. 근데 식량값이 1원이에요. 그리고 작업화 값이 만약에 2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마이너스 1원이잖아요. 그러면 일할 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야. 얘가지. 그리고 일은 개빡시게 시키고 밥은 개 그지같이 주고, 물은 그 쇠맛 나는 물이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는 빨간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물만 있어가지고 먹을 때마다 속이 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장기간 노동시키고 돈은 요만큼밖에 안 줬는데 그것도 다 수탈이 가가지고 일할 때마다 손해였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야. 딴소리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뺏어갔던 게 징용이고요. 징병은 뭐냐면 병 보면 느낌 오죠? 군인입니다. 이게 원래 그 지원병제였거든요. 지원병제, 모병제라고도 하는데, 군대 가고 싶은 사람 차염 하면은 그 사람들 가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징병제로 바뀌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차염, 아는 사람들도 따라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진짜 가지가지 했네요. 예.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라고도 하죠. 이분들은 뭐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또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독립운동 해야지. 해야지. 독립군이 활약을 합니다. 독립군이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개의 독립군이 나옵니다. 일단 남만주에서 활약하셨던 분이 있어요. 남만주, 북만주. 일단 이렇게 나눠보자면, 남만주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으셨고, 북만주에서는 지청천 장군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으셨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나도 사실 헷갈리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주변에 계속 비슷한 이름의 단체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 어허, 어허,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그 위혈단 만드셨던 분 누구예요? 김원봉. 이분이 또 뭐를 만듭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세워요. 민족혁명당이라는 혁명당을 세워가지고 요 당 산하로 조선위용대를 만듭니다. 중요해요. 조선위용대. 위용대. 조선위용대. 요거 사파가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조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고 사람들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조선위용대예요. 이 중에서 일부가 더 활발한 무장투쟁을 위해서 화북으로 이동을 합니다. 화베이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화북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을 하고 여기서 또 만든 게 조선 위용군입니다.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이 당 산하로 만든 게 조선위용대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겠지? 이 중에서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조선 독립동맹 만들고 조선 위용군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허. 자, 그리고 까먹을 뻔했죠? 하지만 임시정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임시정부 산하에도 당이 있어요. 무슨 당이냐? 한국 독립당이에요. 한국 독립당. 헷갈리죠?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한국 독립당 산하에 또 군이 있어요.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산하에 조선위용대가 있었다면 여기 산하에 한국 광복군이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 빨간색 옷 쓸 걸 그랬다. 한국 광복군. 한국 광복군이 이게 임시정부에 있는 한국 독립당 안에 있는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러니까 뭐 임시정부 산하에 있어도 임시정부 상하에 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이때 충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광복군도 충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선 위용대의 일부도 여기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의 활동 알아두시면 되고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 나올 수도 있어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했는데 실현되지 못했어요. 실현됐다고 하는 그런 선지가 있으면 틀린 거예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먼저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1930년대가 지나가고 1940년대가 와요.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일본이 패색이 보인단 말이에요. 일본이 패색이 보이고 곧 뒤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조선 지도부들은 뭘 했냐면 건국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이 꺼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새 나라를 세워야지. 건국 준비. 일단은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배경은 아까도 말했던 일본 패색. 패색이 도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선언 2개가 나옵니다. 응?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이렇게 2개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연합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을 받아놉니다. 그러면 연합국으로부터 우리가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우리 진짜 독립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건국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건국 준비. 일단은 우리 영원한 친구 임시정부. 임시정부는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 건국 강령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여기에는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있냐면 토지 및 주요 산업을 국유화를 합니다. 일단은 딱 독립이 되면은 너무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국유화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한다. 다음에 민주공화국. 결국 처음으로 돌아왔죠.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삼균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삼균주의. 세 가지가 균등하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가 균등하다. 뭐가 균등하냐?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균등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균주의를 건국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여운형 선생이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조직을 세웁니다. 조선 건국 동맹. 여운형 선생이 만든 거예요. 이름 기억해야 돼요. 조선 건국 동맹은 외국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930년대가 끝나고 우리 민족은 이제 광복을 하겠죠. 광복하고 나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정치나 뭐 주요 이런 것들 다 알아봤어요. 1910년대 일제가 무슨 짓을 했다. 부단 통치하고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이런 거 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맞서 싸웠다. 독립운동. 이런 단체들 세우고 이런 것들 하고 대동단계선 이런 거 하고 3.1운동 임시정부 했다. 그 다음에 1920년대 가서는 문화통치했지만 명목을 잃었고 실상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문화통치 결국 민족 분열 정책이었다. 3.2등식 계획했고 회사령 폐지했다. 왜?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일본인 자본가들이 이용하려고. 우린 이에 맞서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 신간에 세워졌고 민족 유일당 운동했다. 자치로는 기회주의로 치부받았다. 불산장려운동 했고 밀리대학 설립운동도 했다. 암태도 소작쟁이 했고 원산 총파업 했다. 60만세 운동 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했다. 둘 다 학생이 일으킨 거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 1930년대 일제는 첫 싸우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선인과 조선의 이런 자본 같은 게 필요했다. 그렇게 하면서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한 게 민족 말살 정책이다. 이런 거 했다. 병참 기지화 정책. 일본이 계속 쳤싸웠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했다. 이렇게 가져갔다. 이에 맞서 싸워서 우린 독립운동을 했다. 독립군들 있었다. 일본 패색되어 나니까 우리 뒤치지 않고 건국 준비했다. 연합국이 약속해줬다. 그래가지고 임시정부는 이거 하고 여운형 선생은 이거 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쉬어간다고 해가지고 끄면 안 돼요. 끄면 안 돼. 껐으면 다시 켜. 에이, 껐으면 안 들리겠구나. 미안해. 민족문화 수호운동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잉 안 봐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게 슬기쌤 또 이런 데서 문제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말과 글을 수호하기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 군데인데 조선어 연구회가 있고요. 조선어 학회가 있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도 조선어 연구회가 한 일하고 조선어 학회가 한 일은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요, 슬기쌤이 구분해서 알아둬야 했거든. 조선어 연구회는 주시경 선생이 알죠. 주시경이 제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각야날 현재 한글날을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어떻게 된 거야?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이게 조선어 연구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선어 학회, 한글 강습회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모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유해진 나오는 영화? 진짜 개띵 영화인데 여러분 그 시험 끝나면 이런 영화 안 보겠지만 혹시 시간이 나면 한번 보세요. 개띵 영화. 여기에서 그 한글 강습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글 강습회 또 하고 맞춤법 통일한가 표준어를 제조를 합니다. 이거는 제작을 한 거야. 근데 우리말 큰 사전 이거 있잖아요. 이거 편찬했다고 나오는 선지가 있어. 아니야. 이거는 편찬을 시도를 했거든. 시도는 했는데 실제로 편찬되진 않았어. 편찬을 하려고 했는데 편찬되지 않았어. 왜? 일제 방해 때문에. 여기에서 일제가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해가지고 해산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걸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합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 때문에 해산이 되고요.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되지 못하다가 광복되고 나서 우연히 그 자료를 찾게 돼서 광복 후에 우리말 큰 사전이 편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조선어 연구회에 대한 설명,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맞춤법 표준어는 제정을 했지만 우리말 큰 사전은 편찬을 하지 못했다. 편찬 못했어요. 예, 했다고 나오는 게 있어서 그래. 그리고 일제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일제가 독립운동 단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산시킨 거. 이건 조선어 학회 사건. 우리 역사 수호하는 거. 이게 그 역사가 외우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거 헷갈리게 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역사가들의 활동이 왜 중요하냐면 일제가 식민 지배를 적당하기 위해서 조선 역사를 까내렸어요. 어떤 식으로 까내렸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발전을 하는데 니네 역사는 다 고대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도 지금이 19세기, 20세기인데도 니네는 아직 고대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나서서 발전시켜 주는 거를 감사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했는데요. 요거를 약간 부정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수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은식 선생. 역사가 이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신채호, 백남은, 이병도, 손진태, 정인복, 안재홍. 여기는 교과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교과서 이분들 한 마디 나오거든요. 박은식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통사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몇 번 하고 이렇게 뭐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으로 의치하는 것은 1번 박은식, 2번 신채호, 3번 백남은, 4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을 이렇게 짧게나마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나와 나에 맞서는 상대와의 투쟁의 기록이니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조선상고사. 책 이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 선지에서 내가 이런 거 봤거든. 아까 이 문제 형태에서 다음 설명으로 이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를 썼다 이런 맞는 건데 신채호는 한국 통사를 썼다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나오는 선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작년 기출에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백남훈 선생은 우리 조선 역사 발전의 전 과정은 대체로 세계사의 발전 법칙에 의하여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동일한 과정에 거쳐온 것이다. 조선사의 경제사. 내가 아까 한 말 있죠. 이 말에 반박하려는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백남훈 선생. 그 다음에 이병도, 손진태 이 두 분은 역사 연구 단체인 진단학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인보 선생과 안재홍 선생은 한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자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뭐를 했는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설명을 보니까 이 두 분이 한국사가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했음을 밝히는데 힘을 썼다.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특징은 역사 연구를 하는 것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운동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셨다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알아두세요. 이것도 스위쌤이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네. 각각의 역사가들이 어떤 말을 했고 이분들이 진단학회 조직했고 이분들이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언론사회 활동 이런 건 내가 뒤에 몰아서 할게요. 그 다음에 예술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용운, 시문, 저항문화, 이육사, 윤동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런 문학 같은 것도 일제에 저항하는 문학이 있었다. 그리고 음악, 반달, 고향생각, 그 다음에 사회참미 같은 대중가요, 그 다음에 안익태의 애국가. 아까 말했던 그 반달하고 고향생각, 사회참미, 특히 사회참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딴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미술에는 서양화가 들어왔어요. 서양화가 들어갔는데 전통 회화 기법도 남아있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알아둘 게 있어요. 짠짜잔. 영화는 나운규 선생이 영화 아리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민지배 현실의 아픔을 드러낸 그런 감동적인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 이것도 은근 각자 고르면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종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여기까지는 예측이 되는데 여기 밑에 3개가 중요해. 작년 기초에도 밑에 3개가 나왔어. 천도교, 개신교래. 대종교, 개신교 위에 나왔죠? 원불교. 작년 기초 이렇게 3개 나왔어요. 불교는 일제간섭하에서 민족 불교를 지키려고 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교육과 사회사업을 하였죠. 사실 이 종교들은 식민지배 전에도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똑같이 이걸 하고 신사참배 거부를 해가지고 탄압을 못했죠. 그리고 천도교는 3.1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청년운동, 농촌개몽운동. 대종교는 본부를 만주로 옮겼어요. 뭔진 기억나죠 이거? 이거는 원래 동학이었던 거. 이거는 단군 신앙 바탕으로 만든 거. 나철. 기억나죠? 이거 그 중간 시험범이었어. 본부를 만주로 옮겨가지고 활발한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지난번 시험범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박중빈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박중빈. 이거에 대해 박종빈 이름 갖고 놀리고 그랬었는데
박중빈 선생이 만들어가지고 개간사업과 저축운동 했습니다. 자, 교과 내용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서 뭐 알아두면 되냐면 조선어 영구회, 조선어 학회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각각의 역사가가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온 결이랑 요거 3개. 요거 3개는 안 봐도 알잖아. 알 것 같잖아 그냥. 요거 3개의 차이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차짜라차짜 차짜. 말이 45분 했네요. 어쩐지 목이 아프더라. 그럼 우리 이제 교과서 지엽 한번 볼 거예요. 슬기쌤은 굉장히 악랄한 아닙니다. 슬기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중간대 보니까 교과서에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개빡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과서 지엽도 한번 정리를 해서 드렸죠. 한번 같이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구호로 보는 사회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이렇게 있었죠. 잡지신여성, 이 사람들 잡지신여성, 자유연애와 자유결혼 이런 거 주장했고, 그 후에 내가 아까 신민의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죠. 혁명은 부엌으로부터. 소년운동,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어린이날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어린이날 방정환 요 분입니다. 어린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5월 5일이잖아. 이때도 5월 1일이었는데 광복 후에 5월 5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평운동,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백정들이 굉장히 좀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깃발이 되었는데, 깃발에 뭐라고 써있냐면 형, 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깃발 흔드는 요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형평운동 나오는 저기에. 그래서 이렇게 그 교과서 사파가 자주 나오니까 사파도 한 번씩 보세요. 나도 봐야 돼요. 내가 안 봐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내가 아까 그 30년대 설명할 때 다 한 번씩 얘기했죠. 탄광으로 끌려간 노동자, 이래도 빚. 내가 얘기했잖아. 딴소리 아니라니까. 밥 제대로 안 주고 장시간 노동, 학도병으로 끌려간 청년, 추운 날씨에도 비인간적인 작업,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 성노예 혹사, 군수품 취급, 버림받거나 자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이분들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외우기 너무 힘들어. 윤희순, 유관순, 남자연, 이화림. 이분은 이런 거 하셨고, 이런 거 하셨고, 이런 거 하셨고, 이런 거 하셨답니다. 이거 다 내 노트에 있는 거야. 한 번씩 펼쳐보세요. 그 다음에 언론사회 활동, 문맹태치,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해가지고 문자보급운동, 한글 원본, 요게 사파로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 브나도르 운동, 굉장히 이름 특이하죠. 외우기 정말 쉬웠습니다. 저는 브나도르 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같이 브나도르. 뻘소리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보세요. 브나도르 운동, 농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미신을 타파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문자보급 운동과 뭐 한글 원본 이런 거는 조선일보가 있고, 브나도르 운동, 동아일보 이렇게 있고, 송기정 선수 누군지 알죠? 그 마라톤에서 1등 하셨는데 그 일본 국기 있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화분으로 가리신 분. 송기정 선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일장기를 지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독부가 빡쳐가지고 해당 기자를 구속하고 두 신문에 무기 정단했다. 이거 중국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 이거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간 때도 여기서 나오진 않았거든. 보세요 한 번씩. 나 이거 못 알려주겠다. 못 알려주겠어. 나 여기서 시험 나오면 틀릴 것 같아. 한 번씩 보세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교과서 맨 뒤에 나오는 거야. 귀찮으면 보지 말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 내가 단체들 이름 비슷해서 외우는 거 힘들다 그랬죠. 근데 내가 단체 위주로 외우니까 웬만한 걸 다 외우게 됐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단체들 위주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단체들 하면서 밑에다가 다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내가 다 모아놨어. 천사 같죠? 미안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단체를 해가지고 모아놨으니까 외우기 힘든 사람들은 이것만 외우고 가도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뭐든 될 거야. 그리고 요것만 외울 생각이 아닌 사람들도 요거를 먼저 외우고 들어가면 나중에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할 거야. 화이팅! 이거는 그 지나가면서 그냥 뭐 유튜브 볼 때 한 번씩만 보고 넘어가도 외우기 쉬울 거예요. 어머, 사회네요. 내가 짧게 해본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빼먹은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열심히 보시고 그 벼락치기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거든. 벼락치기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밤새고 나서 졸려가지고 시험 못 보면은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좀 적당히 하고 주무세요. 내가 일찍 자란 말은 안 할게. 적당히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컨디션 챙기시고. 자, 51분이네요. 60분 채울게요. 도덕에서 몇 가지 짚어주겠습니다. 이건 보너스요. 역사가 3교시고 도덕 1교시잖아. 도덕 몇 개 짚어줄게요. 일단 이번 도덕도 착하게 살자로 거의 다 풀리거든. 자, 니들이 만약에 폭력 상황을 마주쳤어. 폭력 상황을 마주칠 때 니들이 멈춰 해야 돼. 아니면 가가지고 같이 패야 돼. 멈춰 해야겠지. 그런 식으로 다 풀립니다. 그리고 폭력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불의를 봤을 때 117에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아니면 불의를 봤을 때 나도 같이 패는 자세 가져야 돼. 117에 신고하는 자세 갖춰야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풀려요. 착하게 살자. 흉광편인 줄 알았어. 이걸로 다 풀립니다. 웬만한 거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자로 안 풀리는 거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3요소. 외우세요. 아니, 중학교 3학년 6개째 외우는 거 힘드냐? 그냥 외워. 국가관, 약용국가, 복지국가, 소극적 국가관, 적극적 국가관. 이거 도덕쌤이 말 많이 했어요. 이 뜻은 약용국가, 복지국가 이 뜻 알면은 이거는 뭐 그냥 뭐 자동으로 될 거예요. 이거 축구같이. 뭔 소리인지 알겠죠?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내가 솔직히 좀 고민했거든? 이것도 착하게 살자로 풀리나 했는데 그냥 일단 그거 봤어요, 나도. 그리고 바람직한 거는 관심과 애정, 합리적 감시. 그 다음에 잘못된 거 맹목적 애국주의, 배타적 애국주의. 맹목주의는 님이 다 옳아요. 우리 정부 최고 다 맞아요. 이런 거고 배타적 애국주의는 꺼져. 나 우리만 먹고 살 거야. 다른 나라 꺼져. 이런 게 배타적 애국주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애국주의 2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준법, 약속의 의무임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죠? 시민불복종. 이거 살짝 어려워요. 5개. 도덕쌤이 외우다고 겁내 많이 말했죠? 외우세요. 공개성, 공공성, 비폭력적 방법,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 어렵지 않죠? 외우세요. 사회정의 3가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사법적 정의. 도덕책에 예시 잘 나와 있어요. 도덕쌤이 설명할 때 여러분은 안 들었겠지만 도덕쌤이 예시 개 잘 들어줬어요. 외우세요. 능력 그리고 분배적 정의에서 능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다. 요거 3개도 도덕쌤이 강조했습니다. 외우세요. 어렵지 않죠? 지금 역사보다 외울 게 지금 훨씬 없어. 거의 지금 100분의 1이야.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제도 조건, 공정한 절차, 공정한 내용, 공정한 운영. 외우세요. 경쟁. 이것도 긍정적 측면에 사회 갈등이 있다. 아니겠죠. 이런 걸도 다 풀려. 그리고 공정한 경쟁. 여기에서 경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해. 내가 만약에 우사인 볼트랑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느려.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뛰어야 되겠어? 아니면 내가 우사인 볼트 발을 걸고 넘어져 가지고 내가 이겨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뛰어야겠어요? 전자겠죠. 그러니까 정정당당. 족밥이죠. 예.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도 착해서 좀 풀리긴 하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그거 봤고요. 그리고 부패행위
부패행위 이게 생각보다 꽤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냥 나쁜 짓이다 하면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인 정시주의, 약간 그 한국인은 정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시주의, 연고주의, 나랑 연결이 돼 있으면은 더 챙겨주는 거, 학연, 혈연, 지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결과지상주의. 결과지상주의의 문제점은 결과만 옳다면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어도 그렇구나 하고 허용되는 거. 이게 결과지상주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예방은 뭐 높은 윤리의식, 그다음에 뭐 청렴의식, 뭐 그러면 되겠죠. 분단과정, 이거 도덕쌤이 굉장히 많이 말했던 거예요. 과정 지리적 38선, 정치적 남북한 각각 정보 수립, 그리고 심리적 6.25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분단 돼가지고 완전 지금 분단이 돼버린 상태예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인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요인은 국제적 요인. 그냥 딱 보면 알겠죠. 뭐 국제적 지정학적 요충지 이런 말 나오면은 국제적 요인이고요. 민족 내부의 요인. 예를 들면은 딱 봤을 때 이것도 이런 거 좀 뭔지 알 거야. 약간 민족 통합이 되지 않았고 이런 말 있으면 민족 내부의 요인이에요. 그리고 북한 체제, 주체 사상, 일당 독재, 성군 정치. 이건 뉴스 같은 거 많이 본 사람들은 뭐 알 거예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계획 경제가 뭔지는 알죠? 이건 사회 공부했으면 알아야 돼. 이거 사회 시험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됐으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겠죠? 근데 아니잖아. 지금 북한 계획 경제하다가 말아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장마당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살라고 그러는 거고, 사회는 집단주의, 시각은 협력의 대상.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고 언젠가는 통일의 대상이야. 협력의 대상, 경제 대상. 협력만 하기에는 쟤네들 핵도 가지고 있고 천안함도 폭파시켰고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런 경계의 대상. 이게 두 가지 시선을 봐야 되고 보편적 가치 기준을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막 긋긴 했는데 외워야 되는 것만 다시 그을게요. 외워야 되는 것만. 자, 잠시만요. 자, 쭉 보세요. 쭉 한번 보시고 요런 거 지금 형광펜 그은 거 보이시죠? 요것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착하게 살자. 이건 긍정적이구나. 이건 부정적이구나. 부정적인 건 하지 말아야겠다. 긍정적인 건 해야겠다. 여러분 부정적인 표현이 뭐고 긍정적인 표현이 뭔지는 뭐 다들 알 거야. 그냥 뭐 도덕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리고 수학은 할 말이 없어. 수학은 지금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있거든. 내가 방금 말한 두 과목, 역사랑 도덕. 이거는 지금 하면 올라. 수학은 지금 한다고 안 올라.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세요. 그런 게 나아. 응? 알겠어요? 역사랑 도덕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학은 평소 실력대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고, 지금 괜히 또 어려운 문제 풀었다가 수학할 때 괜히 또 어려운 문제 풀었다가 자신감 떨어져서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오늘 열심히 하시고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잠 푹 주무시고 내일 꼭 잘 보세요. 화이팅!